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온대기후 중에 대륙의 서쪽이라고 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이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온대기후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서한해양수정기후 CFB입니다. 다시 한번 B가 의미하는 건 최난월이야.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입니다. 즉 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그러한 기후를 CFB라고 하면, 자, 오늘은 CS 보겠습니다. CS 지중해성 기후라는 이름이 붙은 그 명칭만 봐도 알겠지만 어디서 나타나는 기후야? 일단 지중해 주변. 그러면 지중해 주변이면 지중해란 바다가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 사이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럽이랑 북부아프리카 지중해를 둘러서 뺑 둘러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이 지중해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는 워낙 독특한 기후라고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독특한 이유가 바로 이 S 때문이었지. S. 여기 보시면 이 S는 유일한 S입니다. 모든 게 건기와 우기가 있는 기후는 싹 다 윈터 드라이, 즉 겨울이 건기인데 이 지중해성 기후만 아주 독특하게 뭐다? 여름철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독특한 기후라고 그랬어. 계속 얘기하듯이. 워낙 독특한 기후다. 얘네만 뭐다? 썸머 드라이지. 여름 건조. 우리한테도 익숙하지 않죠. 생소하죠. 우리나라도 여름은 우기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아주 쨍쨍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뭘 떠올리겠어? 벼농사는 안 되겠다. 벼농사는 굉장히 더운 기후에 비도 엄청 많이 와야 되는, 얘는 여름이 건조하단 말이에요. 따뜻한데 더운데 건조해. 대신에 얘네들은 겨울이 비가 많이 와. 눈은 아니에요. 따뜻해요. 여기 보세요. 기온 그래프. 자, 기후 그래프를 보면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후 그래프인데 여기 봐. 기온을 보면 최한월이 1월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북반구죠. 아, 얘네는 1월달이 겨울이네. 그러면 북반구인데 1월달 기온이 상당히 높아요. 영상 8도입니다. 우리나라 영하로 금방 떨어지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얘는 영상 8도니까 1월달의 기온, 가장 최한월 평균 기온이 우리 지금 오늘 낮 기온이 한 영상 9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낮 기온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안 추워요. 그 다음 여름도 보세요. 여름도 보시면 최고 기온이 한 24도, 23도? 그럼 얘네가 8도 잡고 23도 잡으면 역시 23도에서 8도 빼면 연교차 굉장히 작지요. 그러니 지난주에 있었던 CFB와 CS의 공통점은 여기 써있죠.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걸 우리는 대륙 서안 기후라고 부릅니다. 대륙 서안 기후. 그래서 기온 그래프는 CFB나 CS나 별 차이가 없는데 CFB와 CS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지. 얘네는 7, 8월이 여름이란 말이야. 그치? 기온이 높아. 근데 7월 달에 강수량이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뭐야? 여름 건조가 되는 거죠. 여름 건조. 그래서 C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는 왜 여름에 건조하냐 이렇게 말했어.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때문에 고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라. 고기압은 쨍한 날씨였잖아. 비가 안 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뭐 한 거야?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건조한 거지.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중위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근데 왜 우린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계속 말하지. 대륙 동안은 계절풍이 워낙 세서 아열대 고압대도 이겨버려요. 뭐가? 계절풍이. 근데 우리나라 여름 계절풍 어디서 불어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저기 봐, 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이야. 북태평양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잖아요. 그럼 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강수량이 어떻게니? 겁나 많지. 게다가 우리 또 여름에 뭐 와? 아열대 고압대 말고 적도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 오잖아요. 그지? 여름에 태풍 와, 장마전선 와, 계절풍 불어, 비 쏟아지는 거야. 대륙 동안은. 그럼 대륙 서안은요? 아니에요. 대륙 서안은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요. 겨울에는 또 편서풍 때문에 따뜻해요. 그 대륙 동안은요? 대륙 동안도 편서풍 불어. 근데 겨울에 편서풍을 능가하는 뭐가 불어? 우리나라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편서풍을 다 상쇄시켜버리지. 너무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 동안은 계절풍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편서풍이라든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약한 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지중해성 교육. 선생님 100만 번 말합니다. 워낙 잘 나온다. 워낙 독특한 교육이기 때문에 얘네는 어쨌든 둘 다 온대교육이기 때문에 자 월강 수량 기준이 30mm입니다. 우리 지난주 했었던 열대기온은 월강 수량 기준이 60mm였어. 모든 달이 60mm면 F 60mm가 안 되는 게 있으면 W였잖아. 얘는 30mm 온대기온은 30mm 다 모든 달이 넘으면 F 안 되는 달이 있으면 건기우기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얘기했어요. 기후 특성 여름엔 아열대 고압대 겨울에는 편서풍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추워. 겨울에도 안 추워.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겨울에는 좀 따뜻해. 따뜻하고 오히려 비가 오지요. 여기 수분. 근데 여름은 굉장히 덥고 건조한 강수량이 전혀 반대 우리나라랑 반대가 나는 그러한 독특한 기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생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식생은요. 자, 이 경자가 나오잖아. 단단하다는 뜻이거든. 굉장히 단단한 잎이에요. 잎이, 나뭇잎이 경엽수야. 게다가 빛나요. 반짝반짝 닦으면.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햇빛에 잎사귀에 빛이 반사돼서 번쩍번쩍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석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잎이 경엽수인데 우리나라도 경엽수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다. 동백나무 남쪽에 많죠. 동백나무도 사철나무입니다. 사철이라는 건 낙엽이 안 져요. 잎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자, 이 경엽수 대표적인 거로 올리브. 여러분 우리 올리브 나무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올리브를 먹긴 먹죠. 코르크. 우리는 이제 포도주 마개 할 때 코르크 마개를 많이 보죠. 자, 이런 경엽수의 특징은 이런 나무들의 특징은 뿌리가 깊고 선생님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잎이 작고 잎이 단단해서 그래서 뭘 견딜 수 있는 거야? 여름의 건조함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온은 쨍쨍한데 비도 안 와. 그걸 견딜 수 있어. 웬만한 나무들은 쨍쨍한데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잖아. 얘네는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얘들아 봐. 화면 보세요. 이렇게 흙이 있고 나무의 뿌리가 길면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얘기는 깊은 곳에 있는 이 토양의 수분을 얘가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비가 웬만큼 안 와도요. 토양 깊숙한 것은 습기가 있거든요. 물기. 이 물기를 뿌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비가 안 오는 걸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겨울 되면 비 오잖아. 그럼 이 빗물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 뿌리들이 그 빗물 다 혹은 토양이 갖고 있는 빗물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여름에도 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 죽지 않는 거지. 그게 경엽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덧쓸게요. 올리브 코르크 그 아래다가 덧습니다. 얘네 농업이 잠깐만 주치고 여기다가요. 이런 올리브나 코르크 같은 것들을 기르는 농업이 수목 농업이에요. 얘네가 여름에 비가 안 와도 농사 짓습니다. 어떤 애들? 이렇게 건조함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농사 짓는데 그걸 우리는 수목 농업이라고 하고 써주세요. 가로 이렇게 하고 어떤 작물들을 기르는지 포도 아까 말했던 올리브 오렌지 레몬 코르크 얘를 한 줄로 통째로 포도 올리브 오렌지 레몬 코르크 이렇게 포도 올리브 오렌지 레몬 코르크 이런 작물들 건조함을 잘 견디는 작물들이에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오렌지나 레몬도 그래서 이 남부 유럽에서는 오렌지, 레몬, 포도 굉장히 농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자 이건 여름이야. 여름에는 수목농업을 하고 얘는 겨울에도 농사 지어요. 영하로 안 떨어지잖아. 거의 영상이잖아. 게다가 겨울에는 비도 오지. 그러니까 얘네의 식량 유럽의 식량이 뭡니까? 쓰세요. 밀이죠. 밀농사, 곡물농업, 밀농사를 겨울에 합니다. 알아도. 지중해성 교에서는 곡물농업, 밀농사를 겨울에 하는구나. 여름에는 오히려 수목농업을 하고 겨울에 밀농사를 짓는구나. 봐두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목축업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목축업의 형태도 여러 개일 거. 너 유목은 들어봤죠? 유목. 선생님 유목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목은 뭐예요? 유목과 이목의 공통점은 일단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건데 유목은
들어요. 유목은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지에서 장소만 바꾸는 건데, 이목은 산 위로 올라갔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즉 수평으로 아니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게 이목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목을 하는 이유는, 자, 여기 그림이 없겠지만 어디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없으면 선생님이 그냥 그릴게요. 여러분은 설명만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봅시다. 여기가 평지야. 자, 여기가 평지. 여기가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그치? 여기는 산 위야, 산 정상. 알프스산맥의 산 정상에 지금 알프스에 뭐 빙하가 다 녹아내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프스 산 전상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야. 그러면 한 여기가 한 해발 한 뭐 1100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여기 여름에 비가 안 오잖아. CS잖아, CS. 여름에 굉장히 평지는 덥잖아요. 그럼 가축들이 힘들어요. 그지? 그러면 시원한 여름에는 여름이 되면 얘네가 시원한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목초지가 있어요. 서늘하겠지. 여름에도 높이 올라가니까 이 서늘한 이 목초지에서 여기가 여름 목장이야. 여름 목장. 여기서 가축을 기르다가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 평지로. 왜? 겨울에는 평지가 시원해. 여긴 춥고. 그래서 여기는 겨울 목장. 그래서 여름과 겨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쁘게 그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예쁘게 그리세요. 자, 여기가 평지라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를 그려놓으면 여기가 평지겠지. 이건 눈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치면 자, 여기는 여름철 여름 목장이 됩니다. 여름 목장. 그 다음에 여기는 평지는 겨울에 겨울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내려오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목축하는 게 이목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거. 이목. 수직이동. 여름과 겨울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란다. 목축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목은 다시 한번 쓰면 유목이라는 목축업은 수평이동입니다. 이렇게. 유목은 수평으로 평지를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거. 수평이동. 이목은 수직이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중해쌍기후 하면서 이목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에 이목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산이 있어야 돼요. 아주 높은 산. 그게 알프스랑 그 다음에 피레네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자, 피레네 산맥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지도가 여기 있잖아. 유럽 지도를 보면 지금 이게 잘려있지만 이렇게 이게 이베리아 반도, 이게 이탈리아 반도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탈리아랑 프랑스 국경에 이렇게 있는 게 알프스예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 아래쪽은 이탈리아잖아. 그치? 그 위에는 프랑스랑 독일이랑 스위스가 이렇게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베리아 반도였어. 이베리아 반도에 두 나라 있잖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으면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랑 스페인 국경에 있는 산맥이 피레네입니다. 피레네. 높은 산맥이에요. 피레네와 알프스. 피레네와 알프스. 이 서유럽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북해. 아니 여기 북해입니다. 영국이고 북해고 여기 튀어나온 땅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있는 이쪽 있잖아요. 여기가 이 바다가 북해고 그래서 이 북해 연안에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뭐가 유명하다고요? 낙농업. 오천남조에서 소 젖 갖고 만드는 모든 애들 낙농업.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알프스와 피레네 남쪽 여기가 남부 유럽이잖아요. 남부 유럽. 남부 유럽 여기가 다 CS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산맥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유럽 보면 뭐 유럽은 온대기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대기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의 수목농업 여기 나오죠? 알프스 산맥과 그 다음에 메세테고원이라고 나오는 게 피레네 산맥 아래입니다. 써봐요. 피레네 산맥 아래니까 어디야? 스페인 쪽이겠지. 메세타는 피레네 산맥 주변 메세타 고원이 있습니다. 피레네입니다. 피레네.
선생님 지금 피레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건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는 북반구의 CS, 남반구의 CS 특히 어디 가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아. 이거지. 북반구 CS는 그냥 지중해 주변이야. 지중해 주변은 다 지중해성 기후. 근데 남반구 CS가 너무 중요해. 남반구 CS는 S가 언제입니까? 1월이죠. 1월, 12월. 그때 건조하겠지, 그치? 그래서 남반구 CS는 그냥 아예 세계지도 보고 우리가 외워버려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반구 CS는 세계지도 보면 선생님 그때 얘기했지. 여기죠, 여기. 남아프리카의 수도 케이프타운, 남반구의 가장 대표적인 CS. 그 다음에 호주의 이쪽. 어디입니까? 남서쪽이죠, 그쵸? 남서. 여기 남동. 남서의 CS. 여기도 남서. CS지, 그치. 이쪽도 있겠지, CS. 있어요. 남반구에. 근데 워낙 잘 나오는 이쪽들 일단 2개 봐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반구의 CS.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넘어가죠. 어디로? 대륙, 동안, 온대기후 4개잖아. 온대기후 4개 중에 대륙의 서쪽에 나타나는 온대기후 2개, CFB랑 CS를 봤어. 그러면 대륙 동안이죠. 네모하세요. 대륙 동안, 대륙의 동쪽, 익숙합니다.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은요, 써요. 연교차가 크답니다. 아주 커요. 대륙 서안 기후에 비해서 연교차가 아주 큰 게 바로 대륙 동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 계산했네요. 이 CFA 같은 경우는 연교차 23도 나왔죠. 그 다음에 온대 동계 건조도 얘도 연교차가 큰 편인데 얘는 별로 안 커 보여. 선생님 아니야, 커. 얘가 지금 이게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지. 얘 거의 뭐 1월 아니 가장 최난월 기온이 30도에 육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점은 일단 얘는 강수량이 고른 편이고 얘는 어때요? 여름에 진짜 많이 오죠. 우리나라 이 정도죠. 우리나라. 자, 일단 보겠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CFA와 CW. CFAB 아까 선생님이 이 A와 B를 나누는 기준은 원래 이 앞에 C라든지 맨 앞에 나오는 거 대문자 있죠. C라든지 우리 지금 2개 배웠잖아요. A 열대기후 배웠지? 그 다음에 C 온대기후 배웠잖아.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대문자를 나누는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이었지. 최한월 평균기온이었잖아. 최한월 평균기온이 뭐 이상이면 18도씨 이상이면 뭐였습니까? 열대기후. 다시 외우세요. 온대기온은 최한월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사이잖아요. 근데 이 맨 뒤에 나오는 이건 최난월이었지. 얘는 최한월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달이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 A가 상징하는 건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면 CFA, 22도 미만이면 CFB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A와 B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거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다. 자, 일단 얘도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말 봐봐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고 18도보다는 낮잖아. 오케이.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 다시 한번 항상 나올 때마다 기억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이상이고 F가 붙으려면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를 넘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50이야. 여기가 50mm면 50mm를 쭉 끄면 선생님이 12월 달에 하나 잠깐 안 되니까요. 이건 CF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대부분이 50mm를 아니 30mm를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F다. 그 다음에 이제 최난월이 뭐였어? 22도 이상이기 때문에 A가 된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거기 들어. 너희가 세계지리 하면서 기후 볼 때 A 기후라든지 D 기후라든지 아직 안 했지만 E 기후라든지 얘네들은 최하늘 평균 기온만 보면 돼. 근데 C가 나오면 C는 CF까지 오잖아?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사이야. 그럼 C 썼어. 강수량,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면 F 썼어. 그러면 C, F까지 쓰고 나면 이제 모두 봐야 돼요. 최난월 기온을 봐서 A인지 B인지 갈라줘야 돼요. 알겠죠? 얘만 3가지 있죠.
다른 어떤 기후도 3개까지 안 갑니다. 2개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CF까지 왔을 때만 최나널 평균 기온을 봐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16도쯤 되니까 얘는 온대지. 최나널 평균 기온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사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끝났어. C는 봤어. 근데 딱 봐도 강수량이 뭐야? F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게 최나널이잖아요. 7월이 여름이면 북반구인데 여름에 비 겁나 많이요. 그럼 뭔데요? 얘는 정상적인 W입니다. 그럼 얘는 최나널 기온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돼요. CW. 어우, 이 강수량 보이십니까? 1월달 강수량이 정말 한 20mm쯤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 6월달 강수량이 400이 넘어요. 압도적이지. 쏟아지는 거야. 쏟아져. 왜 이러다? 일단 대륙 동안은 다 뭐 영향 때문이다? 예요. 강력한 계절풍. 그래서 대륙 동안 아시아, 몬순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몬순, 계절풍 아시아라고까지 부릅니다. 계절풍 아시아.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뭐야? 대륙 서원에 비해서 연교차가 크다. 대륙 서원에 비해서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가 큰 이유는 여름 계절풍과 겨울 계절풍 두 계절풍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단순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때? 별로 할 게 없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뭐에 비해서? 대륙 서한 기후에 비해서. 그럼 왜요? 우리 익숙해요. 우리가 대륙 동안에 살기 때문에 특히 한국지리라는 친구들은 더더욱 익숙합니다. 식생은 우리나라 식생 생각하시면 돼요. 온대기니까 온대림. 온대림은 겨울에 일단 잎이 지기 때문에 낙엽 팔렵수인데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상록수 있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호남님이야. 나무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야. 토양은 갈색이야. 적당히 비옥하다. 적당히. 농사 지을만 하다. 근데 계절풍 때문에 여기 이 온대 동안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얘예요. 얘. 계절풍.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벼농사. 벼농사는 우리가 계절풍 때문에 할 수 있다. 왜?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덥고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게 뭐다? 벼농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몬순아시아에 들어가서 뭐가 가능하다? 벼농사가 가능하다. 이거죠. 쌀은 무조건 뭐랑 기억해야 돼? 여름 계절풍. 오케이. 쌀 하면 계절풍. 거의 자동 반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온대기후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온대기후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럽. 유럽은 뭐라고 나왔어? 연중 그랬지. 연중 1년 내내 뭐의 영향이야? 편서풍이야. 편서풍의 방향 봐봐. 편서풍의 방향이 위도 30도에서 60도를 향해 본잖아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나라 노르웨이거든? 우리 노르웨이 아직 안 했지. 노르웨이는 북유럽이야. 그러면 위도상으로는 굉장히 높아. 굉장히 고위도예요. 북극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노르웨이 바닷가는요.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데도 더 따뜻해요. 왜? 편서풍. 자, 편서풍의 방향을 보라고. 밑에서 불어온다는 얘기는 따뜻한 바람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따뜻한 바람이 이 런던,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 노르웨이 해안까지. 게다가 이쪽에 이 서유럽에는 뭐가 흘러? 북대서양 난류.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요. 바닷가에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면서 노르웨이 해안은요 굉장히 고위도인데도 거의 뭐 CF 비기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 때문에? 편서풍과 북대서양 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서풍과 북대서양 난류. 하지만 여기 봐요. 대륙 동안은 편서풍이 부지만 편서풍의 영향을 못 받아. 뭐 때문에? 강력한 계절풍 때문에. 겨울에는 겨울 계절풍, 여름에는 여름 계절풍. 얘가 워낙 세서 편서풍은 다 잡아먹어버려.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엔 열나 춥고 여름엔 열나 덥다. 그게 뭐다? 대륙 동안기후다. 그런 다음에 비교하기 좋게 익숙한 우리나라 어디가 나왔어? 와, 우리나라 기후그래퍼만 봤을 땐 못 느꼈는데 런던에 위도가 거의 같거든요? 근데 아니 오히려 런던이 훨씬 더 높아요. 얘네 훨씬 높아요. 얘네 북이 몇 도야? 51도야. 서울은 37도밖에 안 돼. 그러면 위도는 우리가 훨씬 낮아. 그 위도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또 따뜻해야 돼요. 겨울에. 근데 우린 겨울에 어때요? 얘는 또 기온이 또 여기가 있어. 이게 지금 0도잖아요. 확실히 영하죠. 확실히 영하야. 얘는 확실히가 아니라 거의 확신의 영상이죠. 1월 달에 영상이에요.
영상 4도쯤 되겠다. 영상 4도 때리고 얘는 여름에 자 최난월 했을 때 얘는 17도쯤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연교차 얼마입니까? 13도야. 17에서 4 빼면 근데 우리는 자 1월달엔 확신의 마이너스 4도입니다. 그죠? 확신의 마이너스 4도에 가장 더운 달이 아무리 해도 26도야. 그럼 우리 26 마이너스 4하면 우리 연교차 몇 도야? 30도 써주세요. 눈에 확하게. 서울의 연교차 30도. 런던의 연교차는 17에서 마이너스 4도 빼주니까 잠깐만요. 선생님이 뭘 눌러서 어제 얘가 또 됐을까? 오케이. 연교차를 얘는 17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4니까 얘는 그냥 13도. 런던의 연교차 13도. 서울의 연교차 30도. 그래서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대요. 혹한 기와 혹서기. 극한 여름과 극한 겨울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막에 갖다 놔도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못 느끼지. 쭉 살았으니까 그치. 그러려니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다니까요. 어디 가든 잘 견딜 수 있어. 자, 런던의 위도, 얘들 항상 위도 경도 나올 때 많이 봐두세요. 많이 받으면 익숙해집니다. 런던은 51도쯤도 있고. 얘네가 경도 뭡니까? 얘네가 경도 0도지. 런던. 선생님이 11분 나왔어요. 0도 00분이면 그리니치 천문대나 0도 00분이겠지. 11분이면 그냥 0도야. 서경. 자, 우리나라는 서울이니까. 서울이 동경 126도. 우리는 근데 시간 계산할 때 뭐 씁니까? 써보세요. 서울에는 동경 126도지만 우리는 시차를 계산할 때는 동경 135도를 씁니다. 동경 135도 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을 정합니다. 동경 135도는 우리나라 지나가지 않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바다를 지나가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같은 표준시를 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차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간 친구가 시차가 30분 나죠. 죽이세요. 무식하거나 속이거나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는 같은 표준 시간을 쓴다. 서울은 126도쯤 되고 이건 기억하셔야죠. 37도 외울 수 있지. 38선 안 까먹잖아. 그치? 우리나라 북위 38선 굉장히 연교차가 크다. 근데 강수량도 어때요? 강수량도 역시 극단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적인가 봐. 기후가 이래. 여름에 비 없나 와. 겨울에 안 온다니까? 안 와. 얘는 어떻습니까? 얘네 그냥 밍밍하죠? 1년 내내 비슷해. 1년 내내. 그 이유가 얘네는 뭐 때문에? 해양성 기후고 편서풍과 북대서양 난류 우리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난다. 알겠죠? 이게 대륙 서한, 대륙 동안 기후입니다. 자, OX 문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스피드 퀴즈를 했으면 스피드 체크지 퀴즈라고 했어요. 뭐. 자, OX 퀴즈 스피드 체크에 스피드 문제 빨리빨리 해야 됩니까? 볼게요. 1번 온대 기온은 최하날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가장 추운 달입니다. 이거 되게 짜증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은 그냥 읽고 오 하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싹 바꾸겠죠. 최난월로. 그럼 여러분은 다 걸립니다. 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뭐만 봐. 온대. 오케이. 예, 이렇게. 자,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에 비해 대륙 서안은 아니랬어. 100만 번 했다. 연교차가 크고 강수의 월별차가 큰 건 우리나라야. 아시아 대륙 동안. 얘는 아니죠. 잊지 마세요.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은 늘 나옵니다. 다음. 주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기압이야. 쨍하지. 여름이 건조해. 그 다음에 겨울에는 편서풍. 오케이. 맞아요. 서안학성 기후 수목농업 아니지.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하는 거고요. 대륙 동안의 온대 기온은 계절풍의 바다. 그치. 여름에 다우하고 겨울에 건조하다. 맞고요. 지중해성 기후에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곡물 농업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곡물 농업한다 그랬고, 서안해양성 기후는 온대 동교의 건조기 연교차가 작지요.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경엽수, 그럼요. 올리브나 코르크 같은. 지중해성 기후는 온난 수분 기후에 비해 변형사에 아니야. 얘는 여름에 아예 곡물 농업 자체가 잘 안 돼.
중위도의 대륙서하는 대륙 동안에 비해 해양이, 그래서 해양성 기후죠. 대륙 동안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대륙성 기후. 서하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해양성 기후. 선생님이 이건 안 좋죠. 33페이지도 역시 여러분이 집에서 암기를 한 다음에 방학 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 이거 자기가 직접 다 안 보고 써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새로운 건조기후 가보겠습니다.